정청래 최고위원, 뭐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3일 밤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꽃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뭐 민주당이 10%가량 지는 걸로 나왔다, 동작값. 그 이재명 대표가 진짜 진다고 나왔냐 이렇게 되물었고 서영교 최고위원 등이 동작값 여론조사 꽃 모두 우리에게 유리한 곳인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까? 뭐 정청래 의원이 부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페이스북 통해서. 네네. 그런데 이게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제가 좀 아까 이제 찾아보고 네. 이게 해프닝이었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죠. 그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의 내용이 네, 그러니까 유출이 된 거죠. 네, 유출이 돼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게 유출이 되지? 이런 정보 관리가 안 된다. 예, 걱정이.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걱정이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의도적으로 누군가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친한 기자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다가 흘러나가고 이럴 텐데 네. 뭐 각 당에서 이게 비상이긴 하죠. 네.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추적해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데 그 추적하는 과정이 또 언론의 문제가 되니까 네. 계속 이제 구두로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경고하고 끝나고 그런 거잖아요. 네. 예. 근데 하여튼 정청래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면 네. 사실은 동작갑에서 10% 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여론조사 꽃 조사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열세가 아닌 것이 확인이 됐는데 뭐 김병기 의원에게는 좀 잘못된 보도가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일단 여론조사 꽃에서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네. 일단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누가 봐서 얘기했느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정청래 의원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게 아니면 아닌 걸로 끝나야 되는데 언론이 민주당을 물어뜯으시려고 하는 의도로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예, 의도로 너무 이렇게 이런 건을 확대 재생산한다고 생각하고 네. 오히려 거꾸로 김병기 의원 지역구는 네. 아마도 당원과 지지자들이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예, 앞으로는 이런 거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그 최고위원회 참석자들 그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아침에 일찍 당 결정을 수용한다라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예. 뭐 도하 오늘 아침 모든 언론이 이제 정치면의 주요 뉴스로 이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임종석 실장의 이런 선택.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기동민 의원도 컷오프 됐는데 정치생명 박탈당했어도 민주당과 함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임종석, 기동민 두 분은 다 젊은 시절에 공익을 위하여 네.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분이라 네. 그분들의 DNA 속에 공익적 DNA가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예, 믿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의 결정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본질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임종석 실장 건 지난번에 여기서 물어보셨잖아요. 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그래서 저는 명문 정당의 통합을 위하여 공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가서 네. 제가 비난을 엄청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면 네. 너는 그래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운동권의 침묵질의 흔적이 너도 남아있구나. 그 지적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당원들로부터. 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 생각해 봤더니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한 거예요. 네. 하나는 저처럼 뭐 임종석 전 실장이 뭐 정치할 만한 사람이고 네. 그리고 명문 정당을 위하여 공천 줘도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민주당에. 네. 예. 이게 한 50% 정도 네.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50%는 네. 그런데 왜 하필 그 지역인데? 전략 지역에 왜 임종석 전 실장이 자기가 자기를 공천하고 전략 지역인데 왜 거기 가서 활동을 하는데? 원칙에 어긋난다. 네. 두 번째는 거기가 한양대가 있다고 해서 한양대 운동권 선후배가 리턴 매치 해가면서 그렇게 공천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 제기. 네. 그리고 하필이면 추미애 대표도 한양대 출신이었잖아요. 네. 거론되다가. 예, 예. 그래서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 네. 이게 일종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당내에 40, 50대가 반발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어본 결과 이거는 대표가 참 고민이 되겠구나. 언론이 명문정당 깬다고 난리칠 거 다 대표도 알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대표가 그 언론이나 뭐 다른 이런 가치를 위하여 선택을 하면 누군가는 특권 반칙, 특히 한동훈이 네. 위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저는 네. 저거 봐라 임종석 하잖아. 성동 갑은 한양대 운동권 기득권 그 찜한 데구나. 네. 치외법권 지대구나 이러면서 공격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표가 후자의 원칙을 지킨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저도 사실 반성을 했죠. 내가 그런 게 있나? 근데 확실한 게 이런 거는 있어요. 제가 그 임종석 실장이 젊은 날을 온전하게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바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되게 우호적인 판단을 하고 있구나. 네. 이 아니 속을 그런 들켰구나. 거는 평가할 수 있는 영역 아닌가요? 그래서 그 판단인데 예. 제가 그 균형 있는 판단에서 그 약간 감정이 있었다 정서가 이거 네.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운동권 심판론을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과거에 뭐 학생 운동을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입장에 동의하지만 겁이 나서 못하고 또 당장 또 내가 해야 될 공부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87년 6월 항쟁의 넥타이 부대 등으로 다 결합했고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각자의 활동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이 정도의 이만큼의 민주주의를 성장시킨 것인데 그것이 비판받을 일이냐. 아니요. 운동한 게 그건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학생운동하고 계속 시민운동하면서 우리 부모님들께 네. 굉장히 걱정을 많이 끼쳤고 저 개인도 중산층의 상층에서 그 정말 서민으로 네. 처지가 어려워서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만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네. 너무 자랑스러웠고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 엄마는 이렇게 살았다. 근데 너희들에게도 최선을 아니 역사에 복무하고 사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대한민국의 그렇고요. 발전을 또 하나는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수가 한동훈의 운동권 기득권론을 완전히 심판론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신의 한 수였다. 그리고 한동훈도 못한 네. 운동권 청산. 그 한동훈님이 말한 거. 네. 이재명 대표가 했으면 칭찬해야지. 그걸 이상하다고 하는 님은 뭡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박용진 의원이 네. 얼마 전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나는 잔류파가 아니라 바보파다. 바보파라고 불러달라. 경선에 떨어지더라도 당에 계속 남아서 활동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박용진 의원의 이런 선택, 그러니까 임종석, 박용진, 그리고 이제 기동민 이런 의원들의 이게 쭉 흐름이 잡히는 이런 것이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뭐 여론조사 꽃의 조사는 다르지만 하락 추세인 것에 대해서 이거 좀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상승 곡선으로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의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이낙연 대표랑 결합하지 않음으로써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친문 세력과 네. 무슨 이낙연 대표의 결합. 근데 네. 이 두 분은 정말 안 맞는 분들이시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용인이었지. 이 개혁적인 임종석 전 실장과 사실은 네. 국민의힘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호남이기 때문에 민주당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낙연 대표와는 네. 아주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현재 이분들이 나가면 안티 민주당 세력이 됩니다. 네, 세력화가. 네, 예. 그러니까 오늘 보도 보면 이낙연 대표 쪽에서 막 난리잖아요. 임종석 실장이 자기들을 약속 어겼다. 그런 약속 100번 어겨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약속했다는 말 저는 믿지 않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결단을 해준 거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감사하다. 네. 예, 같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같이 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용진 의원도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개혁의 사람, 박용진 의원은 진보 개혁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민주노동당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DNA가 네. 그 중요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네. 올바른 선택을 하게 이끌었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이 세력이, 네. 그러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이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에는 늘 비주류가 있어야 되고 네. 주류가 있어야 주류도 더 세지고 네. 튼튼해지거든요.
그런 건강한 경쟁 네. 예, 하게 될 거라고 보고 네. 근데 그 바보라는 말은 안 맞죠. 박용진 의원은 바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똑똑해요. 영리하고 네. 영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 그 바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네. 예. 노무현 대통령이 떠올라가죠. 안 떠오르고요. 예. 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갖다 붙이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박용진은 바보라고 하기엔 너무 똑똑하다. 네, 너무 똑똑하세요.